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8월 1일 월요일이고요. 코스피 월간 5.1% 상승, 8월에도 이어지는 베어마켓 랠리라는 제목으로 국내 시험 방송을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오늘 2,452포인트를 기록하면서 0.03% 오른 강보합 마감하였고요. 코스닥은 0.5% 오른 807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409억, 그다음 외국인이 1,363억을 순매수하면서 장을 이끌었는데요. 기관에서 1,752억 원 순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가 크게 상승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8월 첫째 주에는 잠시 뒤에 이제 언급 드릴 건데 여러 가지 증시 관련된 경제 관련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날은 눈치를 보는 장이었다라는 종합적인 저의 평가고요. 그래서 7월 한 달간의 미 증시는 굉장히 큰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다우는 6.7%, S&P는 9.1%, 나스닥은 특히 나스닥이 굉장히 좋았죠. 나스닥이 12.3%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 본격적으로 베어마켓 랠리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 한 달간 이제 계속 약세를 보이다가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7월이 베어마켓 랠리의 초입부라고 좀 여겨지고요. 8월에도 그 좋은 모습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보고요. 반면에 코스피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 나스닥에 비하면 그 절반에 못 미치는 5.1% 상승에 좀 그쳤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에 최대 규모라고 하긴 하는데 그 미 증시에 비하면 좀 많이 아쉬운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국내 증시는 미 증시와 좀 다르게 환율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증시죠. 그래서 상승폭이 그 미국 증시에 비하면 많이 좀 제한된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그래도 그동안 계속 이어졌던 약세장에서 고생을 했던 그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정말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는 한 달이 아니었나. 그리고 그 위안이 8월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런 전망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오늘 첫째 날이라서 8월 코스피 전망에 대해서 증권사에서 여러 가지 8월 한 달간의 코스피 전망치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내놨는데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코스피가 2,500포인트까지 갈 거다. 그리고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2,550포인트, 그 다음에 대신증권에서는 굉장히 좀 좋게 봤습니다. 2,600포인트까지 의견을 줬고요. 네, 2,600포인트까지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00 지금 500포인트 조금 못 미치는 수치, 코스피가 2,452, 2,450선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600까지 올라서 조금 그동안 조정을 받고 손실이 났던 계좌에 조금이나마 좀 회복을 좀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 계좌도 많이 복구가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투자증권의 김대준 연구원께서는 7월 글로벌 증시는 전월과 달리 대부분 상승했다. 6월에 강세를 보였던 미국, 러시아가 하락한 반면에 미국, 유럽 등 주가가 약세였던 국가들은 대부분 회복에 성공했다. 시진핑, 푸틴 연대가 좀 약세를 보였고 반면에 서구권 국가들이 강세였던 한 달이었다라는 평가고요. 특히 미국 증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기대와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주가에 녹였다. 그래서 나스닥이 12.3%라는 어마어마한 상승치를 보여줬다. 그리고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께서는 이달 초 코스피는 2400선에 안착하는 과정이었다. 지지력 테스트가 전개된 이후 기술적 반등의 1차 목표치인 2650선까지 반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달에는 본격적인 가격, 밸류에이션 정상화, 기술적 반등 국면이 전개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좋죠. 그래서 8월 한 달간에는 계속 우상향할 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대다수고요. 굉장히 좀 지배적인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8월 한 달간은 어떻게 좀 가져가야 되냐. 제가 일전에도 언급했듯이 실적이 좋고 그 다음에 탄탄한 기업들,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좋은 기업들, 그 다음에 성장 그 잠재력이 굉장히 큰 기업들 잘 선별해서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잡주들의 그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8월 한 달간에는 그런 잡주들보다는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에너지 솔루션, 뭐 카카오, 그다음에 뭐 제가 들어가 있는 리노공업, 에코프로비엠, 뭐 조선해양 여러 가지 뭐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 굳이 잡주에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실적 좋은 종목들, 그다음에 하반기에 특히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가 좋아질 기업들
대상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 어떨까. 그래서 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던 종목들은 2분기, 그 다음에 올 상반기에 좀 많이 안 좋았다. 올해 상분기에 대한 뭐 실적이 안 좋다, 전망이 안 좋다에 의해서 많이 이제 조정을 받았던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을 선별해서 지금 주가 자리가 좀 바닥이라고 보여지는 종목들 위주로 선별을 해서 들어가 보자. 그러면 8월 한 달간은 좀 좋지 않을까, 어느 정도 좀 수익권에 들어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심해야 되는 게 마냥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월가의 전문가분들이나 국내 증시 전문가분들 대다수 의견들이 경기 침체 우려들이 굉장히 아직까지 남아있죠. 그래서 제 생각도 경기 침체는 도래할 것 같아요. 경기 침체의 뭐 정의라고 하면 어떻게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표들이 다 경기 침체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 분들의 의견들이고요. 그래서 8월 한 달간은 어느 정도 수익을 맛본 다음에 9월, 10월 이때는 조금 더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조금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그런 전략을 가지고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조심스러운 의견이고요. 그래서 이제 8월 첫째 주에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당장 오늘만 해도 뭐 롯데칠성, 페노션 뭐 실적 발표들이 있었고, 잠시 뒤에 얘기 드릴 건데 미국의 그 ISM 지수와 고용지표가 이제 이번 주에 계속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내일은 이제 카카오페이, SK네트워크스 실적 발표, 그 다음에 미국은 페이팔, 스타벅스, AMD 실적 발표, 3일에는 이제 오페케이, 카카오뱅크와 카카오게임즈 실적 발표, 미국은 이베이 실적 발표, 그 다음에 4일은 카카오 하이브, 그 다음에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실적 발표 등이 있고요. 마지막 금요일에는 국내 첫 달 탐사성 다누리호 발사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도 있고요. 네. 그래서 카카오에 대한 실적 전망과 그 다음에 주가 전망에 대해서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몇 번 이렇게 다루긴 했는데 관련된 이제 기사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이버 카카오 2분기 실적 둔화 전망. 왜냐하면 경기 침체, 인건비 부담이 있다. 근데 이 부분은 맞는 얘기긴 한데 모든 기업들에 한해서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경기 침체, 인건비 부담 다 있죠. 모든 기업들이 다 그렇죠. 네이버 카카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경기 침체 부담도 있고 인건비 부담도 있는 건데, 네, 제목 이렇게 뽑으셨네요. 네.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 2분기 실적이 나란히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커머스 사업 분야 매출 성장률이 둔화, 인건비 부담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일전에 한번 언급드린 내용이 있을 겁니다. 다만 하반기 커머스 고도화, 콘텐츠 글로벌화 전략을 통해 성장 동력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카카오는 8월 4일, 네이버는 그 다음날 5일 각각 2022년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 네이버와 카카오는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이상 매출 성장기 했지만 시장에서 기대하는 컨센서스 전망치를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에선 연봉 재원,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여파 및 마케팅 비용 증가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실적 하이치에 대한 전망이 있긴 한데 여기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비해서 실적 발표에 의해서 뭐 주가가 뭐 급등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실적이 좋은데도 막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 실적이 되게 나쁜데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뭐 조선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가라는 거는 기대치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실적이 지금 나쁘지만 우리가 예상한 대로야. 이 예상한 대로 실적이 나왔어. 근데 하반기에 좋아질 모멘텀이 있어. 이러면 주가는 오르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반면에 뭐 실적이 되게 좋았어. 실적이 좋았는데 이미 이 실적이 좋은 거가 주가에 반영이 선반영됐다. 이러면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적이 좋다고 해서 마냥 오르지도 않고 실적이 나쁘다고 해서 마냥 떨어지지도 않는다. 다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 주가 실적 발표 전에 전망치가 어떻다라는 걸 미리 좀 보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는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 기대감, 그 다음에 모멘텀이 있느냐, 이걸 두 번째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그 주식의 현재 주가가 얼마냐를 좀 세 가지를 좀 포인트로 보면서 그 앞으로의 흐름을 좀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제가 계속 얘기했던 카카오의 경우에는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게 주가에 많이 좀 녹여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고점에 비해서 많이 조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좀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카카오는 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하반기에는 좋아질 거다라는 저의 의견이 있고요. 이거는 뭐 걸러 들으실 분들은 걸러 들으시면 되고, 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 관련된 지수가 오늘 그 다음에 이번 주 발표되는데, ISM 지수와 고용 지표, 요거 두 개가 이번 주에 발표가 되죠. 그래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지난번 회의에서, FOMC 회의에서 향후 통화정책 경로는 철저하게 경제 지표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되는 미국 공급관리자협회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는 예비치인 53%보다 소폭 낮아진 52.9포인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발표가 예정된 ISM 비제조업 PMI 역시 예비치인 55.3보다 낮은 54포인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는 전망치를 내놨고요. 그래서 이게 50포인트가 좀 기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50포인트보다 낮으면 이제 좀 경제 확대 축소, 그 다음에 뭐 50포인트보다 높으면 이제 뭐 확대, 뭐 이런 식으로 좀 기준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7월 실업률은 3.6%로 앞선 6월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 시간당 임금은 전월 대비 0.3% 증가해 역시 6월과 같은 수치일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시장 전망치에 대해서 얼마만큼 부합하느냐, 그게 관건일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의 예상치와 크게 엇나가지 않는다면 8월 지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시장의 전망치보다 조금 하이한 기록이 나왔다, 지표가 나왔다,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 부정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치들이 좀 경제 지표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경기 침체로 좀 향하고 있긴 하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서 주가 흐름은 반드시 이제 그 시기에 맞춰서 딱딱 이제 떨어지는 건 아니고, 경기 침체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경기 침체가 아닌 경우에도 주가는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기 관련된 지표들을 이제 주가는 따라가긴 하지만은 미리 선행돼서 따라간다고 좀 염두에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수많은 전문가들이 경기 침체가 오는데 왜 7월달, 8월달을 이렇게 좋게 보냐, 이 주가는 선행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7, 8월 올랐다가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막상 오기 전에는 좋다가 경기 침체가 올 때쯤에 좀 주가가 떨어졌다가 좀 다시 안정되면 다시 주가가 뭐 그 선행해서 좀 움직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제 얘기는, 결론은, 관건은 월가의 예상치에 얼마만큼 부합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인가, 얼마만큼 다시 베어마켓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결국에는 우리는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 지표들이 얼마나 시장의 전망치에 부합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 한 달 동안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데, 하루하루 이제 좀 그 이벤트들의 이슈 같은 것들을 체크하면서 투자 전략을 하루 한 달 동안 좀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종목 관련된 얘기는 하지 않고, 8월 첫째 주기 때문에, 8월 첫날이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8월 달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 시황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